새로운 한자와 가장 즐겁게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미리 보시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율동이 가능하죠.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뜻만 있으면 될까요? 자, 처음 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뜻의? 처음 한자는 바로 뜻의자입니다. 뜻의자는요. 자, 위쪽에는 소리음자고 아래쪽에는 마음심자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그렇죠. 소리음에 마음심을 합한 글자로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속에 생각이란 뜻이 바로 뜻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의견은 마음속에 느끼는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의는 다른 말로 호의 또는 친절한 마음씨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3번, 동현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의견이나 의사를 같이 하는 것을 동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활용을 살펴볼까요? 대의가 나왔습니다. 대의는 뭐예요? 큰 뜻을 우리는 대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왔죠? 민의. 무슨 민입니까? 백성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뜻을 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치의 민의가 반영돼야 되겠죠. 선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호의, 좋은 뜻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알아두어야 될 한자성어입니다. 만사여의, 모든 일이 여의, 뜻과 같다. 뜻과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만사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이. 이번 한자는 써이자입니다. 써이자. 자, 자원풀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쟁기가 보이고 있죠. 바가는 모습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로서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써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써이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그 모습을 사진기로 찍으려고 했더니 더 이상은 걷지 않았다. 이상은요, 위치 또는 순서상 일정한 표준부터 그 위를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70점 이하는 불합격입니다. 이하는 일정한 한도의 아래를 가리치고요. 3번, 수연이는 이전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은 이제보다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활용을 살펴볼까요? 이후입니다. 이후는 지금부터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후고요. 자, 두 번째, 이내. 일정한 범위 아니 이내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남입니다. 어떠한 범위보다 남쪽. 우리나라 이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북위 38도 아래 남쪽을 우리는 이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유사이래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사는 뭐예요? 역사입니다. 역사가 생긴 이후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아주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생긴 이래. 그런 뜻이 유사이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지을 작. 자, 이번 한자는 지을 작자입니다. 짓는다, 만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지을 작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시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고 있죠. 자, 사람이 연장을 가지고 이다다의 뜻이었는데 뒤에 사람인을 더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데서 만들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을 작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3번, 내가 만든 작품이 복도에 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뭐예요? 만든 물품을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성 나와 있습니다. 작성은 뭐예요? 지을 작자의 이룰 성자 아닙니까? 만들어 이루는 걸 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작물입니다. 작물은 뭐의 준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농작물의 준말이 작물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걸작입니다. 걸작은 뭐예요? 그렇죠. 뛰어난 작품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긴 장. 이번 한자는 긴 장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면 자, 노인이 나와 있네요. 즉 머리털이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가 바로 긴 장이 되겠습니다. 긴 장자의 예문 살펴보시면 훈장님께서 서당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자, 훈장님 아시죠? 글방의 스승을 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장은 학교장을 이야기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3번, 저는 일남이녀 중 장남입니다. 장남은 뭐예요? 맏아들을 장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활용어 살펴보면 장심입니다. 장신은 뭐예요? 키가 큰 몸을 우리는 장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일장일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때 우리는 일장일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어입니다. 긴 장의 상대어는 바로 짧은 단자가 되겠고요. 장자와 관련된 또 다른 상대어, 어른장의 경우일 때 뭐가 됩니까? 어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장일 때는 어릴유가 상대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자성을 살펴보죠. 불로장생입니다. 불로장생은 뭐예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불로장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글장. 이번 한자는 글장자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소리음자 밑에 열십자가 합쳐진 거 알겠죠? 그래서 수가 10에서 1단락 지어지듯 소리가 1단락 지어진 악장, 문장에서 1단락 지어진 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글장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문장을 받아 써봅시다. 2번, 완장은 자격이나 지위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것입니다. 본 적이 있어요? 축구 경기할 때 주장들이 완장을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에 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조는 3장 6구로 되어 있죠. 활용어 살펴보면 헌장,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국민교육 헌장할 때 바로 이 헌장이 쓰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인장. 어떤 데 보면요, 인장을 지참하래요. 인장이 뭘까 하는데 인장은 바로 도장을 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죠. 바로 훈장입니다. 나라의 공을 세웠을 때 우리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5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여러분? 자,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율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도 보다 더 즐거운 시선으로 보시길 바라면서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관역적. 이번 한자는 관역적자입니다. 자, 흰백자가 앞에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이 한자는 흰백에 조금작을 합한 글자로 흰 동그라미 판에 목표점을 찍어 활을 쏜다는 데서 관역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관역적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실까요? 목적지에 가는 동안 무엇을 보게 될까요? 2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야. 3번, 역사적 사건. 자,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적중입니다. 적중은 목표에 꼭 들어맞는 것을 적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합법적. 법에 맞는 거, 법을 위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필사적입니다. 필사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인 탈출을 했다.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관역적자 살펴봤고요. 다음 한자 보시면 이을 접 이번 한자는 이을 접자입니다. 자, 이을 접자의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자, 손이 나와 있죠? 손수에 첩을 합한 글자로 다리를 겹치듯 서로 손을 잡는다는 뜻인데 접하다의 뜻을 쓰이는 것이 바로 이을 접자입니다. 이을 접자의 활용 예문 보실까요? 경색에 직접 말한다. 직접은 바로 접하는 겁니다. 반대는 뭘까요? 간접이 되겠죠. 2번, 음식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은 썩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3번, 병원에 가면 먼저 접수를 해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간접입니다. 직접의 반대라고 그랬죠. 뭔가 그 사이에 매개를 통해서 이어지는 걸 간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접근. 가까이 가는 걸 접근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접촉입니다. 접촉은 서로 몸이 닿는 것을 우리는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접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한자 성어 있죠? 피골이 상접하다. 피골 상접이라고 그러는데 피는 뭘까요? 피부입니다. 골은 뼈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서로 접한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몹시 야윈 사람을 이야기할 때 피골이 상접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정할 정 이번 한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자, 정할 정자의 자원풀이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집이 나와 있죠. 집면 밑에 발을 정을 합한 글자로 집안을 바로 잡아야 편하다여 안정, 나아가 정하다의 뜻이 된 것이 바로 정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실까요? 마을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결정은 결단하여 정하는 걸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다음 일요일에는 등산을 갈 예정입니다. 예정은 미리 정하는 겁니다. 3번,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원합니다. 안정은요, 안전하게 자리 잡는 걸 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정입니다. 정할 정자죠. 뜻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의 뜻을 확정해서 밝히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정의는 뭘까요? 그렇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우리는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규정입니다. 규정은 정한 규칙을 우리는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판정입니다.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판정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제목제 이번 한자는 제목제자입니다. 이 제목제자는요, 사람과 관련된 자원풀이를 갖고 있는데요. 자, 제목제자는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 신분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마에 표적을 낸 문신이 노예임을 나타내듯이 글의 내용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낸 제목이 바로 제목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제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출제는 문제 같은 걸 내는 걸 출제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방학 과제로 숙제가 되겠죠. 방학 과제로 음악회 감상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3번, 이 이야기의 주제는 주장이 되는 제목을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는 효도입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화제입니다. 화제는 뭐예요?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화제입니다. 여학생들은 아주 무궁무진한 화제를 갖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의제입니다. 의제는
토의할 제목을 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논할 제목을 의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는 미리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미리 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숙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할아비조. 이번 한자는 할아비조 또는 할아버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보이시에 도마저, 저는 발음 요소입니다. 도마저를 합한 글자로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할아비조자가 되겠습니다. 할아비조자의 예문 보시면 기아집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의 하나입니다. 자, 조상은 뭐예요? 한 갈래의 혈통을 받아오는 할아버지 이상의 어른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조부모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사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조국은 조상 쪽부터 살던 나라를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선조는 먼 데의 조상을 선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증조부가 나옵니다. 증조부는 뭘까요? 그렇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증조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조입니다. 시조는요. 한 족속의 가장 최초의 사람을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말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뭐죠? 코죠. 코가 한자로 뭐였습니까? 비입니다. 다른 말로 비조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할아버지 조자와 상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자, 손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를 합치면 뭐라 그래요? 조손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고려장은 무슨 뜻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신문을 보면서 그런 말을 찾아낸 학생에게 참 기특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자, 고려장이란 말은 뭐냐면요. 늙은이를 내다버려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부모를 이 산속 같은 데다 놓고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70이 넘으면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를 놓고 지게를 놓고 내려오는데 같이 따라간 아들이 그 지게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야, 너 그거 왜 갖고 오냐니까 아, 이거요.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 제가 이 지게로 아버지를 산에다 갖다 놓으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반성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악습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자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쏙쏙한자 300 친구들은 고려장 같은 행동, 이것과 비슷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의 공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자, 도금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이래가 되겠죠. 리을 쓰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2번, 도장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장이 되겠고요. 3번, 장물인데 종종 학생들이 틀리는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자 밑에 이응을 쓰거든요. 안 됩니다. 지을 작자니까 기억을 써야 됩니다. 장물이고요. 4번 시조가 되겠죠. 할아비조자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써 이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긴 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뭘까요? 그렇죠. 글장이 되겠고요. 4번은 바로 관역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한자의 바른 도금을 보기처럼 적으시오. 자, 1번. 말소리의 길이에 뭐하여입니까? 주의하여입니다. 주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의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여 봅시다. 정답은 주의가 되겠고요. 자, 2번 살펴볼까요? 그는 사업상 많은 사람과 뭐한다? 그렇죠. 접촉한다. 이을 접자였죠? 접촉한다가 되겠고요. 자, 3번.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사람들은 대부분 불로장생하기를 바란다. 불로장생 뜻이 뭐예요? 그렇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래서 불로장생입니다. 주의할 점은 로를 쓸 때 리을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불로장생과 관련해서 오래 사는 10가지 사물을 그렸는데요. 그런 사물을 그린 것을 우리는 십장생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늙지 않는 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로초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사자서학을 만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자서학은 대한불식하시면 식? 먹는 거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사득양찬하라. 자, 뜻 살펴볼까요? 부모님께서 밥상을 대하고도 잡수시지 않으시면 다이어트 중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마련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이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실 때 꼭 이 문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인간은 끊임없이 보다 편리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즉 변화는 인간이 발전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변화라는 것은요. 인간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더욱 멋지고 더욱 든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하면 더욱 재밌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